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 꼭세상 시간으로요. 부가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비세 설명해 드렸는데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 있다는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그 중에서 일반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사업을 하시든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든 간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세금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세금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부가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가 어떤 세금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부가세는 오직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가세는 오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부가세는 오직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부가세는 오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여기 등장인물이 총 4명 나옵니다. 원재료상, 제조업체, 소비자, 그리고 국세청이에요. 원재료상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농산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인데, 물론 방금 제가 든 예시는 부가세 면세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재료를 만들어서 제조업체한테 팔았어요. 그때 부가가치가 50만큼 창출이 되었다고 보죠. 원재료상이 만든 원재료가 50원만큼 가치가 생겼습니다. 이때 제조업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긴? 당연히 돈을 줘야겠죠? 창출된 부가가치 50원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10%는 플러스 5원을 세금으로 부가세로 원재료상에게 줘야 돼요. 국세청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상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소비세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다뤘죠.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원재료상에게 주고요. 원재료상은 저 5원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먹느냐? 아니고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돼요. 자기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죠. 50원은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니까 당연히 본인이 가져가야 되지만은 5원은 제조업체가 내야 될 세금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청에 줘야 됩니다. 이때 원재료상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들어온 돈 55원이 다 자기 돈이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은 5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5원은 따로 챙겨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건 자기 돈이 아니니까 나라에 줘야 되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저 부가세 5원은 원재료상이 납부는 하지만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원을 원재료상한테 주고 원재료상이 그 5원을 국세청에 납부하니까 이게 납부만 원재료상이 할 뿐이지 경제적인 부담은 제조업체가 지고 있는 겁니다. 부가세 5원은 제조업체가 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제조업체가 저 부가가치 50원만큼의 원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최종 완성 제품을 팔았어요. 그때 부가가치가 150만큼 더 창출되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일까? 당연히 200원입니다. 부가가치 50짜리 원재료를 이용해서 150을 더 창출해냈으니까 전체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원이겠죠? 그래서 물건의 가치는 200원이에요. 소비자는 그래서 200원만큼 제조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이때 2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10%인 20원을 부가가치세로 제조업체에 줘야 돼요. 이것도 역시나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달에 먹은 커피, 지난달에 뭐 먹은 밥값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일일이 다 기록을 한 다음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만큼 포함된 가격을 마트한테 주잖아요. 그럼 마트가 알아서 국가에 세금을 내겠죠. 그거 일일이 내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요. 물건 못 사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부가가치세만큼 더해가지고 220원을 제조업체한테 주면 되는데 제조업체는 저 220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200원은 자기가 먹지만 20원만큼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저 20원은 제조업체가 납부하지만 누가 부담한 거다? 소비자가 부담한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제조업체도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저 돈 220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200원만 자기 돈이에요. 20원은 소비자가 내야 될 세금을 본인이 잠시 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은 요건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국세청이 걷어간 세금이 모두 얼마죠? 25원이에요. 창출된 부가가치는 모두 얼마죠? 200이에요.
원재료상이 부가가치 50만큼 창출했고 제조업체가 플러스로 150을 창출해가지고 전체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인데 국세청이 걷어간 세금은 25원이라는 거죠. 제조업체가 5원은 부담했고요. 소비자가 20원 부담해서 25원이 됐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니까 2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나중에 본인이 더 많이 걷어간 세금 5원을 제조업체한테 돌려줍니다. 요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원이니까 국세청은 20원만 돈 걷으면 돼요. 그래서 25원을 걷었으니까 그 5원을 제조업체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제조업체 입장에서만 보면은 본인이 냈던 5원 돌려받는 거죠. 저 5원의 흐름만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주 명료한데 제조업체가 원재료상에게 5원을 주고 원재료상이 그거를 대신 납부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이 5원을 돌려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결국 제조업체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원재료상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제조업체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세금은 오로지 소비자가 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20원 낸 거 국세청으로 간 거고요. 저거는 나중에 소비자한테 돌려주지 않아요. 국세청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보면은 제조업체가 낸 세금은 원재료상을 타고 갔다가 국세청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소비자가 낸 세금만 제조업체를 타고 흘러가서 국세청을 흘러가는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20원을 내고 5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 신고 기간에 15원만 냅니다. 20원 내고 5원 돌려받아야 되니까 15원만 내는 거예요. 이때 25원은 매출세액이라고 하고요. 5원은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내고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만 납부를 합니다. 15원만 납부를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는다는 느낌이 잘 나지 않는데 결국에는 돌려받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 그대로 돌려받고 소비자가 낸 세금만 대신 받아뒀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창출된 부가가치 200원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20원 돈 걷어가고 그 부담은 오로지 최종 소비자가 집니다. 그 가운데 있는 원재료상 제조업체는 한 푼도 지지 않아요. 여기에 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과정을 통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중간에 있는 제조업체, 뭐 소매업자, 도매업자는 나중에 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받고요.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가 온전히 다 모든 세금을 부담합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의 특징입니다. 부가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자, 이제 부가세가 대충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거 말고도 정말 복잡한 게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뼈대는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아니 최종 소비자에게만 세금을 거두면 될 걸 왜 귀찮게 이 짓을 하나 싶으실 텐데 일단 최종 소비자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를 사가도요. 저 같은 사람이 먹으면은 그냥 거기서 먹고 끝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이지만은 이 먹방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겠죠? 먹방 하시는 분들은 그 라면 한 봉지를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된 원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세를 이런 식으로 걷고 나중에 공제를 해주면요. 원재료상, 제조업체, 유통업자들의 매출을 모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예시에서 제조업체에서 부가세 5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신고를 하는 순간, 즉 제조업체가 신고를 하는 순간 원재료상의 매출 5원이 밝혀지는 것이죠. 혹시라도 원재료상이 딴 마음을 먹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제조업체에서 5원 매입세액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매출세액 5원이 딱 걸려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